살고 싶은 집, 개성 있는 집을 찾아가는 마이맨션. 따로 또 같이 오누이가 노후에 함께 사는 집을 만나보시죠. 건강한 뷰티뷰티에서는 자연분만 시 진통을 없애주는 무통분만에 대해 알아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휴식 같은 섬, 전남 보성의 장도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희선 씨 괜찮으세요? 여러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은데요, 왜요? 괜찮으세요? 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자, 오늘 9월 11일이 네. 바로 세계보건기구가 제정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약간 좀 우울한 징후가 보인다거나 조금 이제 기색이 좀 달라지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괜찮으세요? 괜찮니? 이렇게 말을 먼저 건네는 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네. 너무 좀 호들갑스럽게 깜짝 놀랐네요. 너무 호들갑스러웠죠? 네, 예. 이렇게 괜찮니와 함께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네, 대부분의 자살이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보면 자살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오늘 오후 3시에 자살 예방 활동이 펼쳐지게 됩니다. 네, 청주시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청주대학교에서 문화행사를 여는데요. 네. 자살 예방 체험 부스 그리고 뮤지컬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가시면은 스트레스 측정도 좀 해주고요. 그리고 생명 존중 팔찌 만들기 이런 캠페인도 열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극단 비유에서 하는 뮤지컬 메리골드를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좀 극단적인 끝까지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그런 뭐 뮤지컬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행사 공연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네네. 지금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네, 뭐 어제도 비가 좀 꾸준하게 내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날씨가 궁금한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30에서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국지적으로 강한 비를 뿌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에 비해서 다소 높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괴산이 22도, 보은은 21도, 청주는 2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어제 낮 기온에 비해서 2, 3도가량 높겠고요. 대부분 지역이 29도에서 31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는 옅은 안개가 낀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연휴 전날인 수요일에도 곳곳으로는 요란하게 비가 오겠고요. 추석 연휴에는 대체로 구름 많고 일교차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가을철 자외선을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는 물론 시력 감퇴까지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또 피부를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도 꼼꼼하게 바르시는 게 도움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충북의 아름다운 집들을 만나보는 시간 마이맨션 시간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도 집을 사랑하는 여자 집사녀 유혜정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여자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두 분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이 다음에 노후에 두 분은 어떤 분과 사실 것 같으세요? 노후 가족들과 그렇죠. 있겠죠, 뭐. 노후는 네. 사실 그렇게까지 지금 약간 갑작스럽긴 한데 멀게 느껴지는데. 뭐 이렇게 살다가 가족들하고 살지 않을까. 딱히 뭐 생각을 많이는 안 해봤는데 이런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오늘은 어떤 집인지 되게 궁금한데요. 네. 네, 아마 오늘 추석을 앞두고요. 우애가 깊은 그런 집에 다녀왔는데요. 네. 나이가 들면서 자식들을 출가를 보내며 아무래도 형제나 자매들하고 모여 사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이러면 좀 힌트가 되실까요? 오늘은 남매의 우애가 깊은 집을 다녀와 봤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마이 멘션. 산골짜기 안쪽에 넓게 터를 잡고 요즘 가장 핫하다는 중복 구조로 지어 견고하면서도 편안함을 주는 집. 그리고 이 집 지붕 아래는 누이의 집까지 있다는데
어린 시절 남매가 살던 고향 마을로 40년 만에 돌아와 여생을 함께 보낸다는 오누이의 집으로 지금 가보실까요? 한가위. 추석을 앞두고 있는 들녘이 한층 더 정겹고 풍요로워 보이는 농촌 마을. 이곳에 하얀색 외관을 자랑하는 현대적인 느낌의 목조주택. 오늘의 마이맨션이 있습니다. 누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어 남동생이 지었다는 이 집에는 왠지 더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만 같은데요. 유혜정 리포터도 설레는 마음을 가득 안고 찾아왔습니다. 한지붕 세 가족이란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오늘 마이맨션은 한지붕 두 가족인데요. 형제 애란 이름을 가진 집이네요. 우애가 깊다가는데 구경 가보실까요? 한지붕 두 가족? 50여 가구가 사는 마을에 1년 전 집을 지었다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마이맨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대순, 박완순 씨 부부를 소개합니다. 예로부터 수곡리는 산골짜기에서 흐르는 물이 풍부해 농사가 잘 되고 장수하는 마을이라고 해서 부수골이라고도 불렸다는데요. 박완순, 박옥순 오누이의 집은 대지 면적 826.4제곱미터, 연면적 138.4제곱미터의 중목구조 주택입니다. 한 지붕 아래 두 가족, 세 식구가 오붓하게 사는 집인데요. 좌우로 길고 약간 독특한 구조를 가진 집. 어떻게 이런 모양의 집을 짓고 함께 살게 됐는지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이 집이 형제애라는 이름을 가진 집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딱 보기만 해도 다복해 보이시는데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닮으셔서 남매시고 네. 또 이제 어머니 되시고 맞죠? 어떻게 이렇게 같이 사시게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남매인데 어릴 때 둘이 이제 크면서 그런 좀 애틋한 그런 정. 네. 3년 됐나요? 매형 돌아가신 지? 4년 됐나요 벌써? 금방이네. 이제 혼자 지시고 나가지고 이제 서울에서 그 귀신은이 같이 내려와서 사십시다. 그런 같이 얘기해가지고 내려오게 됐죠. 남매의 훈훈한 귀촌 스토리는 라디오에도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의 박완순님입니다. 제 누님은 20살 나이에 당시 40살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매형집에 들어가 3남매를 기르며 살아왔습니다. 몇 년의 병치레와 치매를 견디며 시어머니의 대소변 수발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청주에 있는 중학교에 진학하여 통학하던 어느 날 얼마쯤 지나 소포로 받은 학용품은 제가 세상에서 처음 본 것이었고 학급 아니 학년 내에서 반들반들한 하얀 양지 노트를 쓰는 애는 저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위해 평생 희생한 누이와 함께 살기까지 별다른 고민은 없었을까요? 남편분께서는 그래도 내 가족이었고 우리 누나였으니까 결정이 그나마 쉬웠을 것 같은데 우리 어머님 입장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셨어요? 처음에 같이 살자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같이 살자고 제안은 제가 했어요. 남편도 돌아가시고 우두커니 혼자 계시고 그래서 여기가 고향이고 하니까 같이 내려갈 마음이 없느냐고 제가 제안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누님 되시는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실제로 같이 살아보시면서 어떤 게 가장 좋으실까요? 우선 든든하잖아요, 옆에 있으면. 어려운 점은 뭐가 있어요? 어려운 점? 네. 잠깐만 얘기해 주세요. 어려서는 막 했지만 이제 서로 이제 어른 되니까 조심스럽지. 근데 이 안에는 어떤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지 오늘 집 구경 시켜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당에서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이 나오는데요.
운치 있게 만든 이 집의 현관은 처음에는 앞이 아닌 뒤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집 뒤편으로 보이는 바로 이 문이 원래 집의 현관이었다고 하는데요. 처음 집을 지었을 당시에는 없던 현관문을 살면서 다시 하나 더 만들게 되어 2개가 됐다고 하네요. 선생님, 현관에도 재미있는 사연이 하나 단면 네. 끼워져 있다면서요? 네. 이제 사실은 네. 이쪽이 막혀 있었어요. 그럼 현관이 없었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어떻게 집 앞에 현관이 없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위에 이제 형님 집이 있고 그래서 이제 소통도 그렇고 이제 서로 이제 막내도 편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말하자면 뒤쪽에 현관을 냈었는데 이쪽이 이제 막혀 있다 보니까 찾아오는 손님들이 네. 여기 계단이 있잖아요. 길은 이렇게 나여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일로 올라오셔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싶어서 네. 여기 다시 현관을 낸 거예요. 아, 들어갈 수 있는 문이 한 2개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좋은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쪽으로 출입이 되니까 편하죠. 오, 일단 우리 저희는 여기로 들어가는 걸로. 네. 2개의 현관이 있는 집 안으로 이제 진짜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시죠. 네, 와, 선생님 집 구경하여. 들어오시면 네. 이쪽에 현관 있고 오! 여기도 현관이 있고 문이 많네요. 네. 여기도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우리 누님이 살고 있는 집. 이쪽은 누님댁. 그럼 이쪽이? 이쪽에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 여기 먼저 구경 가볼까요? 예, 들어가시죠. 네. 이쪽에 보시는 것 같이 한옥 스타일로 천장에 목조를 이렇게 노출시켜가지고 높게 뺐어요. 선생님, 여기는 누마루 형식이에요? 봤던 것 같아요. 예. 전망을 이렇게 살려가지고 전망 나오고 해서 누마루로 해가지고 제가 평소 생각했던 그 그런 거 느낌을? 한옥 그런 느낌을 네. 살리고자 그 설계사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던 겁니다. 전망이 너무 좋은데요, 선생님? 현대적인 느낌의 외관과 동양적인 실내 분위기, 건축주의 취향과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설계사는 한옥 느낌 나는 이 중목 구조의 주택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누님 댁으로 가시죠. 네. 소개드리겠습니다. 와, 선생님 댁이랑 또 어떤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지 예, 궁금해요. 예, 가시죠. 네. 다시 이제 이 문을 통해서 예. 누님 댁으로 예. 지나가는 거죠. 그 가시면은 네. 일단 현관에서 들어와가지고 네. 아무리 남매라고 하더라도 네. 일단 들어오면은 사생활이 있으니까 사생활 이렇게 보호를 위해 가지고서 문을 이렇게 어긋나게 엇갈리게 하셨군요. 네. 그래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시죠. 네. 우와. 들어오시면은 네. 저쪽 집보다는 저 천장 고가 조금 낮은데 마찬가지로 한옥 분위기를 살렸고 네. 이쪽에 보시면 네. 저쪽 집이 이제 그 형님 댁이에요. 이 집은 또 형님 댁이세요? 둘째 형님 댁인데 둘째 형님이 이제 누님 혼자 계시니까 위에서 이렇게 딱 보호해주는 든들 이렇게 딱 안고 계시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도 있고. 정말 형제의 그런 뭔가 우애가 가득 담겨 있는 그런 설계네요. 집도 그렇고요. 누님 집부터 동생 집까지 걸어서 3초면 닿을 수 있는 집. 따로 또 같이 살기 편하게 지은 오누이의 집은 중목구조 주택 전문가가 설계했다고 하는데요. 이 특별한 공간을 만든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 집을 처음 의뢰받으셨을 때 어떤 포인트를 두 의뢰를 받으셨나요? 누님이랑 그렇다고 한 공간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두 곳을 분리하는 게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중간에 홀을 두고 누님 댁과 동생 댁을, 남동생 댁을 나눠서 이제 분리해서 공간 계획을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서 있는 이곳은 이제 누님 댁과 이제 남동생 댁을 이어주는 통로의 공간이 되는 그렇다고 거고. 볼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산세가 되게 수려하잖아요. 맞아요. 그 산세를 이 댁에 녹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단으로 이제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게 이제 산세를 형상화해서 거기에 반영이 된 집이 이곳인데 가운데를 홀을 4개채로 놓고 두 집을 나눠서 누님 댁, 동생 댁 이렇게 나눠서 설계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살기 편하게
독특한 구조로 지은 집. 누님과 동생 집이 어깨 동무를 나란히 하고 단단히 하나로 연결돼 있으면서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집은 어쩌면 노후 생활의 쓸쓸함과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집의 형태가 아닐까요? 목조 주택 중에서도 중목 구조로 지어졌다고 들었어요. 중목 구조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중목 구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중목의 중자가 무거울 중자입니다. 그래서 부재 사이즈가 경량목보다는 두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공이 프리커팅 되어서 이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공이 매우 빠르겠죠. 그럼 중목 구조가 시공이 빠르다는 장점 말고 또 다른 장점도 있을까요? 저희가 부재를 글로램 방식이라고 접착되어 있는 방식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목보다는 비틀림이라든가 갈라짐이 덜한 그런 장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혹시 그럼 단점도 있을까요? 중목 구조의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그 중목 구조만 갖고 있는 단점은 아니고요. 목 구조는 디자인적으로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시공 방법적으로 이제 공기층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완전 박스 형태의 모던한 디자인을 만들기가 쉽지는 않은 게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어린 시절 남매가 함께 보낸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 40-5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지난 세월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돌아와 고향에서 보내는 시간이 참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그 옛날 동생이 무사히 공부를 마치고 사회에서 기반을 잡을 수 있도록 누이가 뒷받침이 되어주었듯 이제는 홀로 된 누이의 바람막이가 되고 싶다는 동생. 이렇게 소소한 일상을 함께 보내며 친구처럼 의지하고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나갈 오누이의 집. 이 집에서 만들어갈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참 따뜻하겠죠? 와, 오늘은 정말 그 형제애라는 집의 이름처럼 남매 간의 우애도 느껴졌고요. 특히 설계도 정말 독특하지만 편리하게 잘 지어진 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전원 생활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사시는 분들로서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은 무조건 더 든다고 보고 그래서 한 1.3배 정도의 그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지 여유 있게 집을 설계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부부는 또 가족과 함께 사는 집을 설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서로 좀 이제 나이 들어가고 조금씩 좀 양보하고 또 이해하고 하니까 뭐 싸울 일도 없고요. 친구처럼 사니까 너무 좋아요. 예. 가끔 뭐 남편 흉도 보세요. 흉 많이 보죠. 많이 예, 보세요? 예, 신우하고 둘이서 흉도 많이 보고. 귀 많이 간지러우셨겠는데요? 예. 남매 우애도 쌓으시고 또 부부간에 또 정도 잘 쌓으시면서 가족끼리 다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혜정이가 사랑의 하트를 드릴게요. 우애 좋은 형제들은 서로 가까이에 집을 짓고 살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들은 한 지붕 두 채의 집을 지어 건축비를 아끼면서 노후 생활에 든든함을 더했습니다. 석가래와 대들보가 주는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의 집을 원하신다면 나무 향이 은은한 중목 구조의 집을 추천합니다. 노후에 남매와 함께 우애 있게 사는 집 마이 맨션. 네, 잘 봤습니다. 이제 나이 드시면서 자매들끼리 좀 이렇게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은 봤는데 저렇게 오누이가 그러니까요. 한 집에서 같이 사시는, 사실 또 둘째 형님까지도 가깝게 위에 계시기 때문에 진짜 이렇게 우애 좋게 사시는 분들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적적하지도 않고 이야기도 나누고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네네.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혹시?
네, 근데 함께 사는 불편함이보다는요. 누님께서 50년 동안 서울에서 사셨기 때문에 아직은 시골 생활에 조금 적응이 힘든 게 더 불편하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게 다닐 데가 없어서 심심하지만 이제 텃밭 농사도 가꾸시고 개하고 닭을 키우시면서 재밌게 또 적응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같이 이제 세 분이 사시면서 식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뭐 맞아요. 항상 좀 같이 드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침 식사는 따로 하시고요. 각자 하시고. 점심 저녁만 같이 하시는데요. 네네. 이제 점심에 누님이 맛있는 칼국수를 끓여주시면 또 저녁엔 동생 댁에서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오손도손 드신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서로 그렇죠. 다니까 각자 각자 다르니까. 하고 또 뭐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함께 하고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네네. 형제자매들이나 이렇게 노후에 그러니까요. 자식들 벗어나서 예.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지금 이제 보시면서 우리도 좀 나중에는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아까 보니까 이제 중목 구조로 지었다라는 게 또 나왔어요. 저희가 네. 마이맨션에서 아마 중목 구조는 저희도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확실히 그 무거울 진짜 좀 이렇게 안정감 있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자연 친화적이고 또 건강한 주택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가장 핫한 이 건축 방식이 중목구조 건축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목조 주택하면 이제 단열 걱정을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목 구조가 목재 자체의 단열과 보온성이 콘크리트의 4배, 벽돌의 6배나 된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이 중목구조는요, 튼튼해서 집의 수명이 오래 간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 주택의 내구성이 30년이라면 목조 주택은 70년이나 되고요. 보수 관리만 잘하시면 100년까지 간다고 하니까요. 참 매력적인 주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매력이 있었어요. 되게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의 집 구경 아주 잘했는데요. 네. 자, 이렇게 우리 집도 우리 주변의 집도 이렇게 좀 자랑을 좀 해 보이고 싶다 하시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참 멋있는 집이 많으시죠. 저희 마이맨션 제작팀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이맨션 너튜브 공식 채널로 들어오셔서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네. 있겠습니다. 오늘도 집 구경 정말 잘했고요. 다음 주에도 또 기대가 되네요. 네, 자 우리 유혜정 리포터 고생하셨고 잠시 후에 건강한 뷰티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생방송 하시면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네. 여러분을 위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다음 중에서 오빠와 여동생을 아울러 이르는 말은 네.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시누이, 2번 자매, 3번 쌍둥이, 4번 오누이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오빠와 여동생 네. 뭐 답이 딱 보입니다. 정답 문자는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네. 형제 자매 자랑입니다. 오빠, 여동생, 뭐 누나, 네네. 언니 다 좋아요. 예, 예. 자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좀 툭탁툭탁 거렸더라도 우리 누나는 우리 언니는 이런 것들이 참 좋더라. 네. 자랑까지 여러분 정답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함께 보내주세요. 네. 네, 이번에는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한 뷰티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네 일상에서 자주 걸리는 질환들과 또 대처법 알아볼 텐데요. 먼저 준비 하나면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저는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30대 초반의 예비 엄마입니다. 그동안 임신 기간을 나름 잘 보내고 이제 막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막상 출산일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이런저런 현실적인 불안과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걱정은 산고가 얼마나 클지 상상도 안 되고 너무 두렵네요. 저보다 먼저 출산을 한 제 주변 친구들은 열이면 열, 무통분만을 하라고 권하는데 제 마음은 갈팡질팡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지 모르겠어요. 무통주사를 맞고 분만을 해도 아이에게 괜찮을까요? 그리고 무통주사를 맞으면 정말 통증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건강한 뷰티에서는 무통분만에 대한 궁금증 풀어봅니다. 네,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의 고민이 되겠습니다. 오늘 뭐 네. 출산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제 계획하시는 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실 텐데요. 혹시 혜선 씨는 무통분만 좀 네, 하셨어요? 저도 했는데 열이면 열 진짜 다. 했는데 아팠어요. 그래요? 뭔가 그 무통을 받지 못했어요. 무통- 무통 천국에 입성하지 못했어요. 유통이었군요. 무통이 아니라. 예. 그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뭐 어떤 건지 함께 좀 네.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모태한 여성병원의 장정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네. 원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예전에 사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뭐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뭐 이런 표현 많이 하긴 하는데 무통분만 사실 이제 지금 이제 유통이었다 그랬는데 진짜 진통을 정말 느끼지 않고 이게 출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 무통분만이라는 게? 그런데 이제 분만을 위한 통증이 이제 수치로 보면은 암성 통증보다도 더 강하고요. 예. 우리 사지가 절단되는 통증과 거의 비슷하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분만 통증을 감소시켜 주려는 노력이 이제 계속돼 왔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무통 분만 시술이라고 하겠습니다. 무통 분만은 정확한 용어로 말하면 경막의 마취라고 합니다. 이제 척추에서 경막의 공간에다가 이제 가느다란 관을 거치해 놓고 약물을 이제 지속적 혹은 간헐적으로 이제 주입을 하면서 운동신경은 그대로 두고요. 감각신경만 일시적으로 둔화시켜서 자궁 수축으로 인한 통증과 회음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방법이겠습니다.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이제 무통분만을 알고 계시잖아요. 원하고 또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럼요. 거의 99% 이상의 산모분들이 입원하실 때 당연히 무통분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입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는 나는 무통분만 없이 그냥 나아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 몇 시간 진통하시면요. 해달라고, 무통해달라고 대부분 그렇게 바뀌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도 아직 출산하지 않은 저는 무통분만 꼭 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이 무통분만은요, 그럼 자연분만에 비해서 어느 정도 통증이 경감되나요? 통증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주관적인 감각이라서 얼마나 감소되었다 이렇게 일반화시키기는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요. 거의 90% 이상의 산모분들이 이제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한 3% 정도의 산모들한테서는 반응을 못 볼 수도 있어요. 효과를 못 볼 수도 있어요. 3%에 들은 거예요? 네. 3%? 야, 이거 어려운데 들었는데요. 진짜. 그러네요. 이제 3% 분들은 시술자의 이제 숙련도 차이도 있겠지만 마취 약제에 대해서 반응이 차이가 있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효과를 못 보는 분들도 있는데 효과가 좋은 분들은 분만이 다 끝날 때까지 거의 큰 통증을 못 느끼고 아주 평온하게 분만을 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무통 천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보통 경막의 마취가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하려면 자궁 수축이 있을 때 이제 단단해지고 묵직해지는 느낌은 나지만 그거를 통증으로까지 느끼지는 않는 정도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무통 분만의 그 효과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게 이제 산모분들의 반응인데요. 무통을 안 하신 산모분의 방에서는 계속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자꾸 수술해달라고 애원을 하십니다. 그런 걸 보면 효과가 뚜렷이 비교가 되겠죠.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나는데요. 이게 출산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면 분만의 혁명과도 같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무통주사가 아기에게 영향을 좀 좋지 않게 미친다 이런 설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무통분만에 그 사용하는 마취 약제가 산모의 혈액으로 직접 주입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태반을 거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기에게 직접 전달이 되지 않아서 무통 약제에 의한 아기의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이제 무통분만이 효과가 너무 좋으면 산모가 자궁 수축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해서 힘주기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분만 시간이 한두 시간 정도 연장이 되는데요. 그런 경우라고 해도 그 태아는 이미 자궁 수축을 잘 버틴 상황이라면 그 정도는 뭐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통분만의 또 다른 장점은 이제 산모가 통증을 거의 이제 크게 못 느끼기 때문에 이제 심박수가 안정이 돼서 이제 그런 것도 좋고 또 통증으로 인한 과호흡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모의 호흡이 안정되기 때문에 태아에게 산소를 잘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제 응급 상황이 생겨서 바로 제왕절개를 이제 해야 될 경우에
경우에는 이미 거치되어 있는 관으로 마취 약제를 주입해서 제왕절개 수술 마취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대처가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이 무통 분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영상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세는 이제 앉아서 하거나 옆으로 누워서 저렇게 할 수 예. 있는데요. 최대한 등을 동그랗게 구부리셔서 척추와 척추 사이를 벌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네. 요추 2번, 3번 혹은 3번, 4번 사이로 시술을 하고요. 피부 국소 마취를 한 후에 저렇게 굵은 바늘을 삽입을 하는데 저때 조금 아프실 수가 있어요. 뻐근하게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경막의 공간으로 바늘이 잘 주입됐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약물을 주입할 가느다란 관을 안으로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밀어 넣어서 적당한 길이가 잘 삽입됐는지 확인을 한 후 관만 남기고 바늘은 제거합니다. 예. 그래서 관만 저렇게 남긴 상태에서 빠지지 않게 잘 고정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약물을 주입하는 기계와 연결을 하기 위해서 네네. 중간에 커넥터와 필터도 저렇게 연결을 해주고 네네. 기계랑 이제 연결을 하는데요. 저렇게 관을 거치를 해놨다고 해서 예. 바로 약물을 주입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자궁 경부가 한 4cm 정도 열리는 활성기까지 예.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 그 이전에 무통분만 약제를 주입을 하면 자궁 수축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궁 경부가 4cm까지 열릴 때까지만 버티시면 무통분만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좀 관을 이렇게 삽입해 놓고 한참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4cm까지 기다려야 약제를 기다려야? 드릴 수가 있고 그래야 이제 그렇군요. 무통 천국이죠. 네. 네. 오늘 사기 그 주제가 주제인지라 제가 질문 자체가 별로 없어요. 오랜만에 제 질문 타임이 돌아왔는데 조금 남자들 이렇게 잘 모르는 입장에서 무통분만하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아까 혜선 씨는 뭐 효과를 못 봤다고 했습니다만 진통 없이 그러면은 태아를 출산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통증을 하나도 너무 못 무식한 느끼고 질문인데. 출산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렇죠. 예. 그럼 모든 분들이 겁내실 필요가 없을 텐데 효과가 개인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효과를 잘 보면 정말 저절로 아기가 나왔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평온하게 분만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있죠. 하지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산모의 힘주기가 잘 돼야 돼요. 근데 그 산모의 힘주기는 이제 분만이 임박해지면 자궁 수축이 되면서 저절로 밑으로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 와요. 그런데 이제 이 무통분만 효과가 너무 좋으면 산모분이 자궁 수축을 잘 못 느끼시게 되고 그러면 산모가 힘주기를 해야 할 타이밍을 예, 예. 스스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주기가 효율적으로 잘 되지 않으면 그 수축을 조금 느끼시라고 무통 약제를 좀 중단하는 경우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막에 맞히는 통증을 이제 감소시키면서 산모의 골반 근육과 경부 주변의 근육들을 이완하게 도와주기는 하지만 어쨌든 태아가 만출되려면 산모의 힘주기가 기본적으로 네네네. 잘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와, 자, 무통주사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뭐 호유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개중에는 또 두통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아까 보셨던 시술할 때 삽입하는 굵은 바늘이 경막의 공간으로 정확히 진입을 해야 되는데 조금 더 진입을 해서 경막을 뚫고 더 진입을 하게 되면 내척수액이 흐르는 공간이 나와요. 네네. 근데 그때 내척수액이 이제 바깥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예. 뇌압이 떨어지면서 아. 두통이 그래서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침상 안정을 하시거나 진통제를 조금 드시거나 좀 수액요법 그리고 카페인 섭취 뭐 이런 방법으로 또 이제 완화가 되는데요. 증상이 너무 심하실 경우에는 이제 자가혈액을 뽑아서 다시 경막의 공간으로 주입을 하는 자가혈액 봉합술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두통은 최대한 가느다란 바늘을 삽입을 해서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이제 마취 약제에 의한 산모의 저혈압 인데요. 네네. 그래서 마취 약제를 이제 주입을 하고 나서는 반드시 산모의 혈압을 꼭 체크를 하고요. 태아 상태를 꼭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이런 저혈압은 이제 마취 약제를 주입하기 전에 충분히 수액을 공급을 하고 이제 산모의
체위를 좌측위를 좌측이 이쪽이죠. 네, 좌측위를 취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요. 시술 부위에 염증이 생겨서 신경학적인 후유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예, 어떤 것이든 뭐 다 쉬운 거는 진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아까 뭐 열이면 열, 뭐 산모분들 다 이제 무통분만을 선택한다고 하는데 혹시 무통분만에 부적절한 분들도 있을까요? 네,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산모 본인이 거부를 하지 않아야 하시고요. 네네네. 그다음 이제 정확한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강한 진통이 와서 자세를 유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예. 분들은 이제 조금 불가능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응고장애라 그래서 출혈 위험이 높은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시술을 할 때 경막의 공간이나 더 안쪽에 내척수액이 흐르는 부위에 이제 출혈이 생기면 더 큰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찌르는 행위 자체가 좀 위험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시술을 할 부위에 감염성 피부 질환이 계신 있는 분들도 이제 그 염증이 경막의 공간으로 더 퍼지게 되면 이제 그것도 이제 위험할 수 있어서 그렇겠네요. 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물기는 하지만 마취 약제에 이제 과민 반응 있으신 네네네.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간혹 허리에 찌르는 거니까 네네. 허리 디스크가 있거나 디스크 수술하신 분들이 예. 나는 무통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경막의 공간과 디스크가 있는 공간은 아주 별개의 공간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예. 큰 어려움 없이 시술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네네.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네, 중세 시대에는요, 그 분만의 통증이 신에 의한 징벌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해요. 그래서 괜히 벌 받으실 필요 없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의료보험도 혜택이 되기 때문에요, 네. 가격 걱정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 혜택을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아이고 다시 한번 뭐 세상의 모든 어머님들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뭐 무통분만에 대해서 여러분의 궁금증도 좀 해소가 됐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장장희 원장님 그리고 예정 리포터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는 1분 후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으로 층간 소음 없이 런지 변형 동작을 이용해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운동할 수 있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트의 가운데 서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두 발은 골반 넓이만큼 넓힌 후 양손은 옆으로 뻗어주실 거예요. 왼쪽 무릎은 구부리고 오른 다리는 왼쪽 뒤로 사선으로 놓아주며 오른손이 왼쪽 발 가까이 가도록 합니다. 다시 올라와서 제자리로 돌아오고 반대쪽 반대. 다시 돌아와 반대. 다시 반대.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해 주시는데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등허리가 굽지 않도록 주의해 주실게요. 혹시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릎을 조금 더 구부려서 깊이 앉아서 동작 반복합니다. 동작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하면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호흡을 마시고 천천히 한쪽 무릎을 구부리고 반대발을 반대쪽 사선으로 놓으면 반대손, 반대쪽 발끝 터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반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반대.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동작을 하는 동안 복부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허리가 굽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유연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무릎을 더 깊게 구부려서 앉아주시고요. 동작을 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껴주실 거고요. 속도를 조금 더 높여 유산소 운동이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손 내려놓고 동작 마무리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은 30회씩 5번 진행합니다. 네,
네, 표선 선생님의 1분 홈트 만나봤습니다. 오늘 동작은 약간 뭐 쇼트트랙 스케이트를 타는 그러네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른 지역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전남의 섬하면 우리가 뭐 진도, 안도, 흑산도 정도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요. 전남 보성으로 가시면 보성의 유일한 유인도, 사람 사는 섬 장도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네, 화려하진 않지만 사람 냄새 나는 휴식 같은 섬이라고 하는데요. 전남 보성의 장도로 함께 가보시죠. 깨끗한 갯벌에 생물이 자라나고 넉넉한 삶의 터전이 돼주며 맛있는 음식까지 맛볼 수 있는 신비한 미지의 섬. 가고 싶은 섬 장도로 지금 떠나보시죠. 벌교 상진항, 이 작은 선착장이 장도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매일 달라지는 물때를 맞춰 하루 단 2번, 오늘은 아침 7시 배를 타고 장도에 들어가 보려 합니다. 100길로 30분을 달리면 여자만의 한자락에 자리한 장도를 만날 수 있는데요. 주민들은 배에서 내리면 마을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이 버스를 탑니다. 버스는 단 한 대뿐이죠. 어머니,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장도에? 장도에 언니집에 가면 가고 있다고. 차 타고, 배 타고, 또 차 타고. 예, 이 버스는 여행객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로 운행하는 셔틀버스입니다. 장도에 발이 돼주는 버스. 이 버스는 마을 안쪽까지 들어가는데요. 종점은 장도 구수 마을회관입니다. 오셔서 좋으시겠네. 예, 좋아요. 이쁘가 하나 나를 일찍 갔어. 오늘 뭐 해주실 거예요? 선생한테 무슨 뭐 해주실 거예요? 오랜만에 아이고, 많이 해놨어. 걸리긴 뭘 걸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시게 뭐. 면적은 2.5제곱킬로미터로 2개의 마을이 있는 보성 장도. 해안선 길이 15.9km, 쫙 펼쳐진 바다를 보며 달리는 자전거 둘레길도 있습니다. 바다와 갯벌, 그리고 섬이 하늘에 맞닿은 장도. 이 갯벌은 습지 보호구역과 람사르 습지로 지정될 정도로 가치 있는 곳인데요. 벌교하면 꼬막, 꼬막하면 벌교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벌교 꼬막의 약 80%가 여기 장도 출신이라고 합니다. 태백산맥에서도 장도 벌교 꼬막을 가장 훌륭한 반찬이라고 소개했죠. 칭찬이 자자한 장도 꼬막은 마을의 하나뿐인 이 식당에서 맛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게스트하우스와 같이 문을 열었습니다. 벌교 꼬막은 그냥 삶아 먹어도 맛있지만 양념과 곁들여도 기가 막히잖아요. 이것도 다 장도에서 나오는 거죠? 오롯이 장도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이것이 내가 만든 장도 밥상이요. 많이들 찾아오세요. 네, 꼭 갈게요. 이번엔 장도를 색다르게 즐겨볼까요? 장도에는 아주 특별한 3가지 동물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찬찬히 둘러보시고 그 3가지 이야기를 찾아보시는데요. 한 가지도 아니고 무려 3가지나요? 마을 곳곳을 아무리 둘러봐도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자, 첫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가 아니고요. 다른 각도에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요즘 항공샷이 유행이니까 위에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호라, 여러분 보이시나요? 어머, 섬 모양이 노루를 닮았죠?
장도라 하면 대부분 길 장자를 생각하겠지만 보성 장도는 섬의 형태가 노루처럼 생겼다고 해서 노루 장자를 써왔는데요. 마을을 둘러보면 이 노루 벽화가 반갑게 반겨줍니다. 아이고 코끼리가 아니고 이쁘냐 주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 벽화 속에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요. 바야흐로 조선 태종 때 일본이 코끼리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는 매일 5마리의 콩을 먹어댔고 심지어 한 관료를 밟아 죽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선 최초로 열린 동물재판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일본에서 준 선물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어서 결국 유배를 보내기로 했고 그 유배지가 바로 장도였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는데요. 바로 이 목섬이 코끼리가 유배됐다는 것입니다. 장도에 오면 섬 속의 섬, 이 목섬을 꼭 한번 둘러보세요. 이장님 저희 2번째 동물까지 찾았어요. 아, 애쓰셨어요. 이쪽에 가시면은 또 한 가지 동물이 숨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이쪽으로 가시죠. 이 목섬에 코끼리 말고 한 가지 동물이 더 있다고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주민분께 힌트를 좀 얻어봐야겠습니다. 여기 어떤 동물이 숨겨져 있어요? 나는 소 얘기밖에 못해요. 소? 네. 소가 무슨 소예요? 아, 우리 소 누렁이를 27년간을 나가 키웠어. 27년, 30년 그런 데는 소는 아마 드물 거예요.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을 넘게 살다간 이 누렁이는 할아버지의 친구이자 장도의 명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렁이가 죽자 수레에 끌고 와 손수 묻어줬다고 하는데요. 누렁아, 너 어떻게 산가 보려고 나가 너 한번 찾아와 봤다. 잘 사냐? 누렁아, 나가 너를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너를 이기려고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데로 잘 가 살아라니. 할아버지도 건강하세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소한 이야기와 일상의 쉼표를 얻을 수 있는 장도. 사람 냄새 나는 이곳은 고요한 시간이 느릿느릿 흘러가는 곳인데요. 네, 장도 구경 잘했습니다. 아, 저도 개인적으로 꼬막 굉장히 좋아하는데 장도를 한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벌교 꼬막의 80%가 장도에서 나온다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장도를 가야 될 이유를 찾으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리고 네. 할아버지랑 누렁이의 그 짠한 이야기도 네. 마음에 찡했는데요. 보성 녹차밭 들렸다가 한적한 코스에 장도까지 그렇죠. 들르고 오시면 최고의 코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내드렸던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다음 중 오빠와 여동생을 아울러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네, 오누이였습니다. 쉬웠습니다. 두 분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2208님, 7365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먼저 2208님, 저는 오빠가 없지만 남동생이 있는데 큰 오빠 같아서 오빠 있는 친구들이 전혀 부럽지 않네요라고 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든든한 남동생들이 그러네요. 있어요. 이렇게 좀 묵직한 느낌의 좋은 남동생을 또 두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7365님, 오누이를 요즘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렇죠. 단어인 것 같은데 네네. 오누이라는 단어가 정말 정겹고 예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희 집도 오누이가 있어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문제 주셨어요. 자, 두 분께 감사드리면서 또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 이제 뭐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까지만 이제 일하시면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될 텐데 제천에서 그 제천의 지역 카페 모아가 좀 아주 또 인기를 끌면서 특히 이제 추석 선물로도 인기 만점을 정말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추석을 맞아서 지역 경제에 힘을 보태자는 그 시민들이 명절 선물이나 뭐 백화점 상품권 대신에 네.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모아를 선물하는 그런 세상에. 신분속이 생겼다고 합니다. 사실 지역 카페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네. 이게 뭐 지역의 돈을 이제 지역에서 좀 순환시키자라는
알리자라는 그런 의도로 사용이 된 것 같은데 제천에서 특히 선풍적으로 인기를 좀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천에서는 경조사비를 현금 대신에 이 모아로 내는 사례도 늘면서 발행 6개월 만에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판매액이.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 네. 이 모아의 인기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자 내일 예고해드리겠습니다. 차가운 새를 공예품으로 변신시키는 야장 최용진 장에 만나보고요. 네. 청주를 배경으로 한 웹 드라마죠. 러브인 청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석 명절 앞두고 조금씩 분주한 나날인데요. 뭐 건강하게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코리아 플라워 파크에서 상품을 드립니다.